안녕하세요. 엘리 김미선입니다. 추운 겨울이 왔어요. 요즘같이 춥고 건조한 계절에 생각나는 선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세요. 왜 춥고 건조하면 감기에 잘 걸릴까요? 그건 바로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울 때 마스크를 하고 목도리로 목을 감싸면 그 어떤 위트보다도 따뜻함을 느끼는데요. 우리의 목 주변에는 뇌에서 온몸으로 이어지는 신경다발과 심장에서 혈액을 머리 쪽에 보내는 주요 혈관들과 또 음식을 위로 보내는 식도와 그리고 공기의 이동 통로인 기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마시면 가슴 아래 횡격막이 내려가고 흉곽이 부풀면서 대기 중의 산소가 찬 공기와 함께 들어오고요. 또 숨을 내쉬면 반대로 횡격막이 올라가고 흉곽이 제자리로 들어가면서 내 몸속의 이산화탄소와 함께 따뜻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 너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그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줘야 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체온을 유지하기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 대기 중이 건조하면 우리 몸 안의 수분이 자꾸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기화되면서 또 우리 몸의 열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몸은 더 긴장 상태가 되죠. 이때 마스크와 목도리로 차가운 공기를 데워준다면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호흡은 기도와 폐가 관련이 많습니다. 기도는 후두, 기관, 기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후두는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교적 단단한데요. 후두 안에는 후두개라는 덮개가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삼킬 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 후두 안에는 얇은 막으로 이루어진 성대가 울리면서 목소리를 내주지요. 후두와 연결되는 기관은 엄지손가락 굵기로 길이가 약 10cm 정도인데 약 20개 정도의 말발굽 모양의 연골로 연결되어 있어서 목을 움직이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기관이 눌리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관의 끝부분은 좌우 양쪽으로 갈려 나뭇가지처럼 생긴 기관지가 있는데요. 폐엽기관지, 구엽기관지, 이구엽기관지, 소기관지, 세기관지 순으로 뻗어져 폐의 폐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차가운 장기인 폐는 체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냉각작용을 해주는데요. 폐의 크기는 가슴 안쪽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길이 약 25cm의 아주 큰 장기인데 무게는 크기에 비해 1kg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가벼운 이유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폐에서 일어나는데 가스 교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폐포 또는 헛박가리라고 불리는 얇은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폐는 호흡을 통해 공기 중의 산소를 폐포를 통해 혈액에 공급하고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를 폐포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포마다 아주 가는 모세혈관이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와 혈액의 접촉을 최대한 늘려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폐포는 약 0.1에서 0.2mm의 크기로 약 3억에서 5억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폐포가 모여서 폐의 실질을 이루는데요. 여기가 우폐이고 이곳이 좌폐입니다. 폐는 오른쪽에 3개의 부분으로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으로 구분하고요. 왼쪽에 2개의 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좌상엽, 좌하엽으로 구분을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좌우의 폐는 크기가 좀 다른데요.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폭이 좀 넓고요. 길이는 좀 짧은 편이며 더 무거우며 전체적인 폐 기능의 55%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 점막은 끈적한 점액으로 덮여 있고요. 그 안엔 작은 털 모양의 섬모가 있습니다. 점액은 숨 쉴 때 들어온 먼지와 같은 작은 이물질을 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섬모는 잡아둔 이물질을 기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래는 기도의 점액과 이물질 그리고 림프액과 섞여 만드는데요. 이 가래가 기도 점막을 자극하면 기침이 발생해 가래와 함께 이물질을 배출합니다. 이처럼 기침은 기도 내 이물질이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정상적 신체 방어 기전입니다. 점막 밑에는 기관샘과 림프절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기관샘에서는 점액을 분비해 기도 속으로 들어온 공기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기관 림프절은 기관과 기관지의 이상 여부를 감시해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는 기관지와 연결된 폐 실질이 있고 폐 실질 주변에 흉막강이 있어 음압을 띠고 있습니다. 양압은 압박해서 누르는 힘을 말하는데요. 음압은 반대로 잡아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흉막강의 음압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흉곽이 부풀어 오르죠. 이때 밖으로 나가는 힘과 그리고 폐실질은 자꾸 쪼그라들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요. 이 사이에 있다 보니 음압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폐실질의 폐포압과 흉막강의 압력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폐포압이 큽니다.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 폐가 쪼그라들지 않고 폐 형태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음압이 깨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흉인데요. 기흉은 폐 실질에 구멍이 생긴다거나 뾰족한 것에 찔려서 흉막강에 구멍이 생기면 대기압과 음압이 같아질 때까지 공기가 계속 들어오게 되고 폐는 쪼그라들면서 가스 교환이 어렵게 되겠지요. 비효율적인 가스 교환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저산소혈증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다음은 혈흉과 흉수인데요. 혈흉은 폐실질에 구멍이 생긴다거나 뾰족한 곳에 찔려 흉막강에 구멍이 생기면 상처를 통해 혈액이라든지 림프 같은 액체가 들어와서 흉막강을 채우게 되지요. 그럼 흉막강의 음압이 높아져서 원래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혈액이 차는 것을 혈흉, 림프나 염증 반응 물질 같은 액체가 차는 것을 흉수라고 합니다. 이처럼 폐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면 체스트 튜브를 통해서 흉막강에 찬 물질이나 혈액을 뽑아내고 상처를 치료해서 더 이상 압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인에게 부탁해서 119에 신고 요청을 한 후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신속하게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손가락에 못이 박혀도 난감한데 폐 손상은 낙상이나 추락,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폐 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작은 상처라도 환자한테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먼저 환자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 눕히기보다는 벽이나 물건을 대고 기대어 앉게 합니다. 환자의 호흡이 힘들고 숨 쉴 때마다 통증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상처가 난 부위를 드레싱이나 손수건 등을 사용해서 압박하여 몸 밖으로 새는 공기를 차단하고요. 지혈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 몸에 박힌 나뭇가지나 도구가 있다면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갈증을 호소해도 물이나 음료를 주면 안 됩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심리적 지지를 통해 살 수 있는 의지를 심어줍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병원 이송과 치료가 환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119 상담원과 통화를 유지하면서 환자를 돌봐줍니다. 오늘은 호흡과 관련하여 기도와 폐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폐 손상 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엘리 김미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